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메이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엇이고 동맹국에 대한 이런 강경 조치는 과연 합당한 건지 관련 쟁점 사안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단 귀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는데 맞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정확하게 현대자동차, LG 엔솔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 현장이었어요. 네. 한국인 근로자 300명이 구금이 된 건데 미국에서도 사실은 과도한 법적 집행이다. 이런 얘기도 비판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만은 이민법은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 기분은 좀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많이 나쁘죠. 네, 그래서 쇠사슬도 채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정치적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우파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그 치적 없애기 이걸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전임 대통령 치적이니까. 왜냐하면 조지아주는 되게 상징성 있는 맞아요. 지역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선거로 본다 그러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을 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했고요. 직전에. 예, 그렇죠.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던 지역인데 경합주예요. 거기에다가 사실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이게 약간 민주당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연도에 내년도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조지아주에 사인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지아주에 있는 이 현대자동차와 이제 LG 엔솔의 합작 회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었을 때 현대자동차가 선물로 안겨준 합작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투자하겠다고 생긴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치적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서 거봐라 막상 들어가 보니까 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외국인 노동자 아니냐. 그렇지. 이게 맞는 거냐라고 이제는 제시했다. 이거는 약간 정치적 관점에서 본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관점보다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또 당황할 정도의 어떤 사실상 좀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법적인 영장을 청구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의 법원에 승인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장을 본다 그러면 히스패닉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남아 이민자, 불법 이민자를 잡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한국인 비자가 안 맞는 이런 분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행정 당국에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면 아마 비자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모든 게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기분은 나쁘지만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미국에 있는 이민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광 목적으로 사실 단계 체류로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민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입장에서도 좀 과했으나 미국 법을 따라주는 거는 좀 맞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관행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비자 문제는 솔직히 좀 이따 다시 네, 얘기할 맞습니다. 거예요. 그것도 사실 할 말 많아요. 맞습니다. 네. 조지아주 참고적으로 이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장 많이 아마 주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진출해 있고 통계를 보면 14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여기 한국 기업들이 주요 투자처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럼 앞으로 사람 보내겠습니까? 못 보내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네. 한미 정상회담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경제협력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아무도 안 가는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 얘기도 하고 조선 방산 얘기 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서 일부에서는 투자는 받고 싶지만 사람은 오지 말라는 거냐 돈만 가져가고 우리는 사람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데 이기적이다. 동맹국 간에 이런 일방적인 요구가 가능한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좀 미국 측에서 봤을 때는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했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충돌이 되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 공장 세워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세우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근로자들이 가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시설 장비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사실 뭐 비자 문제가 저는 가장 큰 핵심인데 아니 못 들어오게 하면서 돈만 투자하라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그럼 절차대로 좀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 왜냐하면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케줄 못 맞출 수 있다. 결국에는 미국도 피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각에서도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또 이번에서 이제 모순된 부분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백악관이 이번 대변인이 이번에 이제 밝힌 것처럼 그 이제는 한국인을 위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2차 전지나 반도체나 그다음에 조선도 마찬가지로 기술진이 파견돼야 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한국인만을 위한 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충돌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다. 그래서 지금 더 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아마 문제가 크게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뭐 이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든가 맞습니다. 칩스법 뭐 이런 정책에 따라서 투자를 오라 그래서 네.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게 비자 문제가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 못 보내고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못 한다고 또 컴플레인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 기업들은 지금 똑같은 목소리예요. 뭐 이번에 현대자동차나 NG엔솔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지금 줄줄이 이제 공장 세우고 있고 증설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치적 이슈, 내부적인 미국 내부적인 이런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압력, 서로의 완력 다툼 때문에 뭐 지금 돈만 내고 뭐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게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우리 기업들도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미국도 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칩스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칩스법인데 네. 이게 마일스톤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이에요. 그냥 딱딱딱 찍어놨거든요. 여기까지 되면 얼마, 여기까지 되면 얼마인데 그렇지. 이 마일스톤인데 그럼 그 공기까지 채워야 되잖아요. 스케줄대로. 그럼 못 채웠다고 또 안 줄 그렇죠. 안 줄 거 아닙니까?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칩스법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이제 목리를 부리고 동네 깡패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네. 한국의 큰 치욕이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뭐 한미 정치 경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논평도 내놓고 중국이 이렇게 사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중국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한령은 뭐고 비자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좀 풀고 그랬는데 네. 중국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이게 약간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이건 개인적 판단입니다. 이관계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초안지에 보면은요, 이제 항우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책사가 이제 범증이라는 사람이 범증, 있습니다. 네. 사실상 항우가 무너진 이유가 범증을 벌였기 때문에 사실상 무너진 건데 여기서 이관계가 통했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를 좀 너무 노골적으로 좀 중국을 압박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관계의 심리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한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사드 문제 때문에 벌거진 이 한한령을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어떤 그 심리전에서 나왔던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도 말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뭐 미국, 중국 두 나라 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자 정책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비자 정책 강화됐어요. 맞습니다. 매우 강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있는데 비자 정책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좀 설명을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학생 방문 체류 기간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외국 학생, 뭐 교환 방문자, 그다음에 언론인 이거에 대해서 프로그램 기간별로 이제 기한 체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까지 체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생은 최대 4년, 언론인은 240일, 특히 중국인은 90일. 이제 완전 딱 그냥 고정해 버렸거든요. 대표적인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제는 바뀐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대표적인 또 사례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골드카드죠 사실 트럼프 골드카드 네. 돈 내면 사실 영주권 패스 주고. 네, 패스 준다 그래서 이게 500만 달러 기여하라 이렇게 얘기가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이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H1 비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말 고급 인력들이 가서 이런 것들도 되게 까다로워졌거든요. 자격 요건도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비자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뀐 것들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보면 매우 까다로워졌다. 대신에 돈 있는 사람만 받겠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구금된 분들을 보면 이게 고급 기술자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 공장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좀 아까 말씀하신 전문직 취업 비자 이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H1B라고 하는 비자인데 이거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공기는 맞추라 그러는데 이거 안 주면서 맞아요. 빨리 만들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동안에 관행위에서 가서 이런 문제가 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행정당국에서는 너 비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걸 수밖에 없는데 중앙행정부에서는 빨리 와서 해서 하지 않으면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모순인데요. 맞습니다. 이 H1B라는 비자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받으려면 심사도 까다롭고 게다가 추첨제로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이번 그 조지아주 공장의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비자 문제다 결국에는. 이 비자 문제가 이제 앞으로 불거질 거고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제2의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고급 인력들, 뭐 의학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는 게 H1B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H1B 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쿼터제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사실. 너무 까다로워졌고 조건도. 그리고 수개월 걸립니다 사실 받는데. 근데 당장 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상 여행 비자거든요. 아니면은 단기 비즈니스 비자, 그러니까 B1 비자죠. B1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뭐 계약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단기로 가는 건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거기에 가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B1 비자 아니면 에스타 비자. 에스타 비자는 아시겠지만 미국 여행 갔을 때 90일짜리 단기 여행 비자거든요. 그렇죠. 이걸로 갔었던 거예요. 지금 다 거기서 걸리신 분이 다 B1 비자, 에스타 비자입니다. 근데 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 취업에 대한 왜 비자가 없냐? 왜 여행 아니면 단기 비즈니스로 와갖고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제2의 조지아주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슈는 어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관행대로 했던 것에 고리를 끊는 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이 한국 전용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 아예 한국 전용 취업 비자. 이거가 이번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가서 공장도 세우고 투자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우리 기업도 안 좋고 사실 그럼요. 미국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네. 현대차, LG 엔솔,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 이제 완전 중단됐잖아요. 네. 공장 건립이. 맞습니다. 외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말 완공이 목표예요. 네. 이게 당국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 내년에 양산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쭉 밀리잖아요. 밀리죠. 이 사람들을 다시 비자를 광창 줘서 다시 오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의 지금 협력회사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요번에 이제는 걸렸던 분들 보면은 근데 LG 엔솔이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밑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세우는 거는요, 사실 밑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나온 2021년도 보고서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미국의 공장을 세우는 거를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세우면 78이고요. 네. 중국에 세우면 60입니다. 가성비범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이.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세워봤자 적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세우면 관세, 고율 관세 하다 보니까 따져본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공장 세우는 게 더 이득일까? 아니면 관세를 맞는 게 그냥 이득일까?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을 일단 세우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야 차라리 그러면 관세 물고 그냥 수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미국도 이건 손해다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없다. 그래서 굉장한 우리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안에서는 손해겠지만 미국마저도 굉장히 손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떤 정량적인 어떤 손실보다는 앞으로 이제 정성적 손실, 미국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악영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전향된 자세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서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에게 비자도 안 주면서 맞습니다. 나가라고 하고 네. 공장을 빨리 지어 내놓으라 그러고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고용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건? 이게요. 아시겠지만 제가 인건비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어디서 많이 세우냐면 뭐 조지아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시골에 좀 많이 세웁니다 공장을. 예. 근데 일단은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는 뭐 스토리가 있었죠. 막상 가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이제 사람을 뽑아야 했더니 반도체 클린룸이란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는 우리 인력이 파견된 게 교육 하라고 또 간 거예요. 교육도 못 시키게 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교육도 안 되죠. 에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주위에 있는 대학생들과 이제 대학들과 연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또. 그렇죠. 너무 오래. 그럼 공기를 못 맞춰. 맞아요. 또 공기를 못 맞춰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파견직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 협력 직원들이 가서 이제 한 건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현지의 인력 채우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구금된 한국인들을 왜 추방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추방이 아니고 자진 출국 형태로 할 것이다. 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차이가요. 다시 한번 입국이 가능하냐, 입국이 불가능하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이제는 추방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10년 또는 다시 못 들어간다. 네, 아니면 영구적으로 아직 다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이외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을 가려고 해도 비자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진 출국은 가능하죠. 자진 출국이라는 거는 법원의 허가 안에서 사실 움직이는 근데 거거든요. 그것도 기록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기록은 남아 있어도 그래도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약간 여기서 차이점이 추방이면은요 비용을 누가 내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냅니다 사실.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세기 띄어서 가서 들어오잖아요. 우리 돈으로 데려오는 거죠. 예, 우리 돈은 되잖아요. 그래서 반은 보면은 자진 출국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추방이면 미국 법원에서 내서 미국 행정당국이 비용을 내서 쫓아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번에 또 우리 돈으로 내서 오다 보니까 자진 출국도 맞는 것 같고. 근데 미국 안에서 언론에서는 추방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게 맞는지는 좀 시간이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자꾸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예, 이렇게 자꾸 바라보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프레임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자진 출국이 더 유리한 거죠.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진 출국해서 그 사이에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는 똑같은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대차 LG엔솔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조지아주에만 100여 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있고 네.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못 가지 않을까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거? 현재까지로 본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공장들도 이제 스탑된 상태예요. 스탑이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계신 똑같은 비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있습니다.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민 당국이 만약에 다시 이게 영장 발급 받아서 들어간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지의 분위기는 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숨기고 있는 거죠. 빨리 숨기거나 뭐 일단 근무를 안 하게 하거나 네, 아마 귀국하거나.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투자 부분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뭐 인력 투자도 돼야 되고요, 자본 투자도 되고 기술이 이게 3대 박자거든요. 3대 박자인데 네. 지금 딱 기술에서 인력 기술이 이게 딱 멈춘 상태예요. 돈은 이미 투자된 상태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한국 국적 좀 아까 말씀하신 한국 국적자들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신설 방안 이거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게 E4 비자 아니에요? 네, 이포 비자입니다. 예,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포 비자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3년부터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발의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통과가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 뭐랄까요 열의가 없었던 거죠 사실 좀 압박도 하고
계속 외교 당국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발의만 하고 흐지부지 돼서 미국에서 통과가 안 됐거든요. 왜냐면 뭐 이게 그 관례적으로 그냥 했던 대로 그냥 하면 맞습니다. 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호주 사례예요. 호주는 미국과 FTA 하면서 네. 1년 만에 호주 전용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E3 비자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FTA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네.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전용 비자가 이제 뭐 E4 비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죠, 새로. 아. 예, 한국인용 비자 그래서 E4 비자를 이제 만들자.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계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이 최근에 이제 밝혔죠. 긍정적으로 이제 뭐 E4 비자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한국인 전용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명령을 했고 그렇게 좀 진행해 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도 손해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진 못 들어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E4 비자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한 번이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 행정명령으로 해서 비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에 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리 저는 좀 개인적으로 E4 비자 좀 법안이 통과돼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걸 뭐 고의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행정력에 어떤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지역의 의원이 이게 신고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중앙행정부에서는 잘 모르고 그것도 그냥 연방 군대 투입해버리고 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네. 그리고서 지금 좀 아까 한국인 비자를 안 만들었네 이러고 다시 또 만든다 그러고 좀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네. 상황인데 어쨌건 고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예, 이거를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서로의 합의된 이익을 위해서는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공감한 말씀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쟁점 사항들 한번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